거절하고 고사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이 딸애 같은 여성이 얼굴이 뻘개지는데 순간적으로 저 딸애 같은 애가 나를 볼 때 내가 여성 근로자들, 북측 여성 근로자를 볼 때 느꼈던 서글픔과 거리감, 그걸 나한테 또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럴 수 없지. 북한의 당국자도 아니고. 그래서 잠시 올라가서 율동했습니다. 율동하고 춤파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율동 사건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술도 마시고 춤도 췄어요. 근데 북한의 춤이라는 거는 이쪽에 뭐 룸살롱이나 이런 술집하고 다르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춤도 추고 아코디언도 연주하고 이랬는데 근데 김 회장님은 저보다 좀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좀 민감했고 좀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요. 부주의했습니다. 네. 그 경직된 모습을 그 딸애 같은 북한 여성 봉서연에게 주는 것이 괴로웠거든요. 그러나 엄중한 상황에서 가서 끝까지 고수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의 언론의 지형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 여론의 일부가 북한의 핵실험에서 화가 나 있거든요. 그걸 의식했지만 또 절망감을 느껴서 이런 게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김 회장님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것이었느냐, 이것은 단순히 김 회장님의 정치적인 전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전략을 위해서 옳은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 핵실험이 있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포용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수정하려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말로 채찍을 사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략적인 카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김 회장께서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포용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카드들을 본인이 직접 없애는 일이 아닌가. 그것도 집권당의 의장이 그렇게 하시면 과연 정당하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고요.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포용 정책을 어떻게 해볼 건가? 북한의 핵실험을 한 이후에 포용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평화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비핵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흔들어서 6.25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한반도에 사는 7천만 주민들의 생존권은 끝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전략적인 원칙으로 이거를 고수해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중단했습니다. 쌀, 비료 주던 것 중단했고요. 추가적인 개성공단 확대 중단했고요. 또 금강산도 국민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금강산 관광객 숫자가 줄었고요. 이런 것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화나 있다 하는 것이 분명히 전달되고 있는 거죠. 또 제가 개성공단을 방문해서도 개성공업지구 2주년 자리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하지 마라. 여당 집권당 대표가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전술적인 변화,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원칙 자체가 만약에 철회하면 우리 김민전 패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은 서울과 개성, 평양, 쟁탈전의 요충지였고요. 금강선은 장전 해군 기지가 있었던 데 아닙니까? 만약에 그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폐지하면, 사업을 중단하면 북한의 강경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경파들의 발언권이 다시 강해지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게 코리아 리스크가 증대되고 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북한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지키고
전술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네. 분명하고. 예, 김근태 의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뭐라 그럴까요? 답변 하나하나 하시는데 참으로 신중해 보이고 참으로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지금의 심정과 상태가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는 김근태 의장 하면 그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우리 민주화 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고 우리 민주화 투쟁의 그야말로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 시절의 모습들을 읊어봤습니다. 암울한 시대, 제야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 김근태. 군사정권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제야 세력을 결집한 민청년의 의장으로 민주화 대열에 앞장선다. 그리고 1985년 김근태는 목숨을 건 폭로를 감행한다. 자신이 당한 혹독한 고문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목숨을 건 그의 결단은 군사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힌다. 10년 후 마지막 제야운동가 김근태는 정치인으로 변모한다. 민주당 부총재로 정계에 입문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뒷받침하는 책임을 담당한 부총재입니다. 같은 해 민주진영 분열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그는 DJ와 행보를 같이 하며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그의 충실한 지원군이 된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장. 기업들이 매일매일 부도가 나고 있고 그는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5년 뒤 같은 자리.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온 힘을 보탠다. 사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난파 직전의 거함, 열린 우리당의 수장이 됐다. 스스로 독배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당의 운명까지 걸린 살벌한 시험대 위에 민주화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그의 승부수를 파워 인터뷰한다. 김근태 의장 하면은 마치 수식어처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고문 그리고 민청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분이 하도 그 고문, 이근한 경감, 김근태 의장에게 헛갈려서 김 의장을 보고 이근한 경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옛날 일입니다. 예, 그런 일이 진짜 있었군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의 뇌리 속에 그게 강인하게 남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사실 아직까지도 고문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이근한 전 경감의 경우 그도 고문의 가해자이긴 하지만 시대의 피해자이다. 그가 나에게 그 화해와 용서의 악수를 청한다면 그 손을 맞잡을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과거 청산 없는 용서와 화해가 가능이나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젠가 오늘 만기 출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고 우연히 어떤 교도소를 방문해서 제 친지들을 면회했는데 그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면회를 안 오고 오면은 옹졸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면회를 했습니다. 용서를 비는데 저게 진실일까? 저도 의구심이 자꾸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용서를 구해서 저거는 가짜다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렸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그거는 신의 영역이구나. 진실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는